자, 이레이즈는 이미 배웠고요. 자, 끊기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브레이크하고 트림하고 똑같은 명령어인데, 트림의 원시 명령어. 이해되시죠? 트림의 원래 명령어가 브레이크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자, 선을 하나를 그려보도록 하죠. 라인. 자, 여러분들도 선을 하나씩 그려볼까요? 브레이크 명령어는 여기 있습니다. 요 두 개가 브레이크 명령어입니다. 요 두 개가 브레이크 명령어예요. 두 개가 브레이크 명령어입니다. 자, 브레이크. 그리고 브레이크. 그러면 객체를 선택해달라고 떠요. 누구를 끊을 건가요? 제가 선택을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컨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선택을 했더니 세컨 포인트를 물어봐요. 선택하면서 첫 번째 점, 퍼스트 포인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세컨 포인트 클릭. 브레이크 된 거 맞습니까? 끊어진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어렵지는 않아요. 브레이크, 그리고 선택하면서 여기가 첫 번째 점이라는 사실인 거죠. 근데 명령어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선택을 딱 했더니 나는 당황스럽게 얘가 세컨 브레이크 포인트를 물어본단 말이죠. 나는 내가 원했던 첫 번째 점이 여기가 아니었단 말이죠. 여기 옵션에 보시면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이 다시 있어요. 그래서 퍼스트 포인트를 누른 다음에 다시 지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이 브레이크 쓸 때는, 퍼스트 포인트 쓸 때는 이렇게 갖다 대버리면 뭐가 들어가요? 오스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스냅이 안 걸리게끔 적당히 거리를 띄워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퍼스트 점 다시 지정해서 한번 해보시죠. 브레이크. 먼저 선택을 하고 퍼스트 포인트. 여기 교차점 클릭, 교차점 클릭. 그럼 이건 뭐예요? 트림이랑 똑같은 기능이죠? 자, 한번 해보시죠. 브레이크.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점을 다시 지정합니다. 여기요. 세컨 포인트도 같은 자리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이 끊어집니다. 점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 점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브레이크. 일단 첫 번째 선택입니다. 간혹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선택하면 얘가 선택돼요. 이해되시죠?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 퍼스트 포인트로 끊어질 위치를, 세컨 포인트도 똑같은 위치를 끊어줍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한 점 브레이크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모디파이에 보면 제가 요 두 개가 브레이크라 그랬단 말이죠. 왼쪽에 있는 게 일반적인 브레이크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이 한 점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 선택하고 브레이크 포인트 클릭. 그러면 바로 브레이크가 들어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점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한 점 브레이크 선택하고 브레이크 될 위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바로 끊어지죠. 선택하고 클릭하고. 일반적으로 브레이크는 두 점을 클릭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브레이크는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렇게 되어야만 이렇게 끊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브레이크라면, 여기 한 점 브레이크는 선택하고 그냥 클릭. 단계가 많이 줄어들었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익스플로드, 조인은 다 했고요. 그죠? 자,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를 하기 전에 여기 포인트하고 P타입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죠. 포인트하고 P타입입니다. 여기서는 여기 있네요. 아니네. 포인트가 안 보이네요. 요게 포인트네요.
요 아이콘이 포인트입니다. 요 아이콘이 포인트예요. 자, 포인트 그리고 그냥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점이 찍힙니다. 화면상에서는 안 나와요. 화면상에서는 이 스크린상에서는 포인트가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화면에 확인해 보세요. 포인트 명령해서 한번 선택해 보세요. 이번엔 P타입은 이걸로 끝이고요. 포인트는 이걸로 끝이고 이번엔 P타입입니다. 점의 모양 바꿀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P타입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떠요. 포인트 타입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포인트 타입, 그래서 P타입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점이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포인트하고 P타입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요. 포인트 사이즈가 있고 요 아래에 보면 set size relative to screen, 화면에 상대적으로 5% 만하게 라는 뜻입니다. 그 아래 set size in absolute unit, 절대 단위의 5유니트란 뜻이 됩니다. 이 absolute unit 같은 경우 지금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5유닛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mm란 뜻이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화면에 5% 만하게 봅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조절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화면에 5% 만하게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바로 얘예요. 노드하고 니어레스트라고 하는 오스냅입니다. 자, 선을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을 할 겁니다. 라인. 어떤 오스냅 쓰면 되죠? 센터? 혹은 인터섹트? 네, 인터섹트 먼저. 잡히나요, 오스냅? 안 잡혀요. 다시 봅니다. 센터. 안 잡혀요. 그죠? 얘네들은 엄밀히 이야기해서 점이 아니에요. 엄밀히 이야기해서 얘네들은 점이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수학적인 정의에서 보면 그러니까 점은 크기가 있나요? 없어요. 면적이 있나요? 없어요. 모양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공간상에 말 그대로 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여기 점의 모양이 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보세요. P타입. 원래 이런 모양이란 말이죠. 원래 이런 모양이란 말이죠. 근데 화면상에 눈에 잘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근데 우리 눈에 잘 보이라고. 우리 눈에 잘 보이라고 이렇게 허수로 띄워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허수예요. 허수.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바다에 나가면 바다 위에 부표가 둥둥 떠다녀요. 그죠? 부표가 떠다니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암초 위에 부표를 띄워놓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모는 선장님들이 어떻게 돼요? 부표를 보고 거길 피해서 가요. 왜냐하면 암초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부표 밑에 그러니까 그물 끝에 부표를 달아놔요. 그러면 선장님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부표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표부터 해서 그물을 걷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표 밑에 뭐가 있으니까 사용하는 거예요. 얘는 부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밑에 뭐가 있다? 점이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점 관련 오스냅을 써야 됩니다. 노드가 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라인 명령어 쓸 때 노드를 쓰셔야 됩니다. 점. 그러면 이렇게 딱 찾아줘요. 자, 여러분들도 노드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요? 잘 연결되나요? 자, 다시 봅니다. 이번엔 nearest요. nearest는 근처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들. 지금 쭉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바로 이게 nearest예요.
제가 지난번에 미러 할 때 타원을 하나 그렸단 말이죠. 이때 썼던 게 니어레스트입니다. 니어레스트 이런 식으로요. 근처점 이렇게 해서 찾아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선이나 원이나 호에 대해서 근처점이 있는데, 자, 라인, 니어레스트, 그리고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점을 찾는 오스냅은 두 개입니다. 정확하게 노드라는 오스냅이 원래 정확하게 점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니어레스트가 점을 찾는 오스냅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종종 잘 나와요. 다음 중 점을 찾는 오스냅이 점을 찾는 오스냅인 것은, 그래서 노드하고 니어레스트 있고 나머지 이렇게 이상하게 짝지어 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두 개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650. 제가 650mm짜리 라인을 그려봤습니다. 650이에요. 자,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는 여기 있어요.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는 여기 있습니다. 디바이드하고 메주어입니다. 여기.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는 여기 있습니다. 디바이드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등분이고 메주어는 분할입니다. 디바이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똑같은 크기로 내가 지정한 개수만큼 나누어라. 뭘 생각하시면 좋냐면 피자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피자 4조각 혹은 피자 6조각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크기로 4조각으로 나눠주세요. 똑같은 크기로 6조각으로 나눠주세요. 이런 뜻이죠. 이건 디바이드입니다. 근데 메주어는 그게 아니에요. 메주어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300mm 간격으로 나누어 주세요. 이런 게 메주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얘를 먼저 디바이드부터 해봅니다. 디바이드 선택하고 6개 엔터. 그랬더니 뭐가 들어가나요? 포인트가 들어가네요.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는 포인트를 이용한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를 쓸 때 포인트를 못 다루면 못 쓰는 거죠. 보세요. 포인트가 P타입이 원래대로 제가 해놨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났잖아요. 끊어진 것도 없고. 그죠? 그런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라인, 노드 그래 놓고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P타입 모양 바꾸고 그러면 굳이 찾지 않아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메주어입니다. 메주어 선택을 합니다. 근데 선택할 때 제가 이쪽에 있어요. 그죠? 가장 가까운 끝점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산해 나가는 거죠. 자, 클릭하고 200mm 어떤가요? 200mm, 200mm, 200mm 짜투리. 다시 한번 볼까요? 메주어 이번에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 끝점부터 이렇게 계산하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200mm 맞습니까? 자, 메주어 50mm 그러면 딱 맞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메주어는 길이로 나누는 겁니다. 내가 지정한 길이로 나누기 때문에 끝에가 딱 맞을 수도 있고 혹은 짜투리로 남을 수도 있고. 자, 한번 해보시죠. 점수상을 할 때는 레이어가 3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외형선, 두 번째는 은선, 수문선, 세 번째가 중심선. 선이 순서대로 이렇게 3개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여기부터 제가 풀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물론 다 확인하셨겠지만 그래도 얘는 필요 없고. 자, 순서대로 1번 색, 2번 색, 3번 색. 자, 로드 센터 그리고 다시 한번 로드 히든. 이렇게 레이어를 세팅하는 게 기계 쪽이 이렇게 세팅합니다. 중심선, 은선, 외형선.
요렇게 세팅하는 게 기계 쪽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요. 1번이 중심선, 2번이 은선, 3번이 외형선 이렇게 들어갑니다. 순서대로. 은선인데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기계 쪽은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요. 1번 중심선, 2번 은선, 3번 외형선. 선에 중요 순서대로 이렇게 레이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계 쪽에다 맞춰놓고 작업할 겁니다. 외형선 기본이고요. X라인. 자, 이건 45도. 0도, 90도, 45도. 옵셋 30mm, 20mm, 트림. 적당히 선을 띄워서 옵셋 10mm, 필렛, 트림, 펜스, 울타리 그린 거죠. 자, 여기 한 조각이라고 했습니다. 어레이, 렉탱귤러 어레이, 간격은 120, 100. 그러면 6개 됐고, 오소시에이티브는 해제해 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생긴 거고, 2번은 10mm 옵셋. 자, 필렛. 자, 선이 그대로 이렇게 쭉 쫓아 올라갑니다. 실선. 근데 여기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한테 막혀 있죠. 그죠? 이런 경우는 은선. 이런 경우는 은선. 자, 이제 지우고 다시 옵셋 10mm, 필렛, 트림. 자, 선이 그대로 올라가고 있죠? 이건 실선. 근데 이 선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한테 막혀 있죠. 그러니까 은선. 얘는 은선. 자, 옵셋 10mm, 트림. 자, 라인 그대로 올라가고 있죠? 얘도 그대로 가고 있죠? 네. 이렇게 생겼네요. 자, 옵셋 10mm, 5mm, 트림 펜스. 이거 구멍 난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막혔네요. 은선. 자기 자신한테 막혔죠? 은선. 이거 은선. 다시요. 자기 자신한테 막혔습니다. 은선. 자기 자신한테 막혔네요. 은선. 이해되시죠? 이 선이 어떻게 돼요? 다이렉트로 여기에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한번 걸리죠. 이런 경우 은선. 자, 다시 한번 또 볼까요? 라인. 자, 이번엔 미드 포인트. 트림. 자, 라인. 다이렉트로 가고 있죠? 실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한테 한번 걸렸죠? 그러니까 얘는 은선. 지우고. 얘는 이게 답이에요. 다 실선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자, 옵셋 10mm. 자, 트림. 옵셋. 자, 라인. 이 선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요. 얘도 다이렉트로 갑니다. 다시 얘는 다이렉트로 못 가죠? 자, 옵셋 5mm. 자, 필렛. 얘 은선입니다. 여기는 이 깊이가 여기에요.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있는 이 깊이를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필렛으로 보면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옵셋 10mm, (5mm) 필렛 나머지 트림. 이렇게 배가 나온 거예요. 자,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여긴 전부 다 미드 포인트로. 이때 선을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요 선이 뭘로 보이냐면 은선으로 보입니다. 이렇게요. 아니구나, 이 선이 없구나. 이 선이 없네요. 요 아랫선이 이렇게 은선으로 보이고요. 다시 라인. 자, 지나간 거 없으니까 자, 이렇게요. 여기 있는 이 선은 은선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다시 라인, 트림, 다시 라인, 다시 한번 트림. 그냥 이렇게 보이네요. 근데 여긴 좀 달라지네요. 자, 이 부분이 없지만 원래는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선이 은선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는 눈금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눈금대로 그리시면 돼요. 눈금 하나가 10mm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X라인 0도, 90도, 45도, 옵셋 70, 40, 트림, 다시 라인, 옵셋 40, 필렛, 나머지 트림. 자, 어레이, 렉탱귤러 4개, 2개, 250에 180.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자, 1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2번은 정면부터 봅니다. 옵셋 30, 10, 필렛, 옵셋 20, 라인. 이렇게 생겼어요, 정면이. 자, 옵셋 30, 20.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다시 말하면 여기 선이 여기 점이 되는 거죠. 얘를 보면 이렇게 되네요. 여기는 이런 모습이 되는데 여기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은선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3번은 20mm, 10mm, 아이고, 여기가 아닌데 10mm. 자, 필렛. 자, 옵셋 30mm, 트림.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서 보면, 자,
옵셋 10mm, 나머지 트림.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라인. 자, 옵셋 10mm. 서클 반지름 10mm. 필렛. 트림.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은선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다 은선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어떨까요? 하나로 이어져 있죠.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르고 다시 그리면 돼요. 이렇게요. 간단하죠? 원시적인 방법이죠? 두 번째는 오늘 배웠어요. 한전 브레이크요. 선택하고 끊고. 이해되시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트림으로 끊고, 자, 시작, 끝, 중심, 시작, 중심, 끝, 시작, 중심, 그리고 시작, 중심, 다시 시작, 중심, 끝. 다시 그려진 거 맞죠? 다시 봅니다. 자, 브레이크, 한전 브레이크요. 선택하고 끊고. 맞나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해요. 자, 여기 요 점이 여기에 은선으로 보입니다. 이렇게요. 요 두 개의 점이 여기에 보입니다. 이렇게요. 트림, 커팅 엣지는 여기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4번 같은 경우 옵셋 20mm, 10mm, 필렛 이렇게요.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 그 다음 옵셋 20mm, 서클 반지름 10mm, 옵셋 10mm 이렇게 은선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라인이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 바로 이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요. 10mm 이렇게 은선으로 들어가고요. 라인, 여기 쿼드란트 포인트가 은선으로, 여기 쿼드란트 포인트가 은선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라인, 여기 미드 포인트에서 여기까지 이런 모습이고요. 옵셋 10mm, 트림으로 끊고 나머지 필렛.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은선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이 원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옵셋 30mm, 라인, 선이 이렇게 45도로 끊어진 겁니다. 옵셋 20mm, 옵셋 20mm, 반지름 10mm로 트림하면 얘가 정면이고요. 자, 이렇게 가운데를, 라인, 이렇게 가운데를 그리는데 이렇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누가 또 보이냐면 요 선이 보이고요. 요 선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가 은선으로 보입니다. 관통에서 여기도 은선이랑 겹쳐요, 선이. 근데 은선은 중간 굵기고 실선은 굵은 선입니다.
선이 겹치면 뭐만 나올까요? 붉은 선밖에 안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 은선 처리를 안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은선은 중간 굵기고 그 다음 외형선은 굵은 선이에요. 두 개를 겹쳐 그려봤자 뭐만 나와요? 외형선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은선을 생략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이겠군요. 자, 라인 이렇게 은선이 이렇게 두 개만 보이고 네, 끝. 옵셋 10mm 다시 20mm 라인 필렛 카피 이런 모습이네요. 필렛 반지름 10mm 이렇게 생겼네요. 자, 라인 여기서부터 이렇게요. 카피 아이고 괜히 지웠다. 카피 네, 이렇게요. 필렛 자, 반지름 0으로 고친 다음에 그리시면 되겠고 옵셋 10mm 필렛 네 측면에서 보면 이것만 보입니다. 자, 옵셋 10mm 그 다음 20mm 자, 필렛 오른쪽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이거 그대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얘가 은선입니다. 요 선이 은선. 위에서 보면 얘가 보여요. 그런데 얘가 은선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보이겠고요. 옵셋 30mm 다시 10mm씩 라인 이렇게요. 선 지우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 자, 이런 모습이네요. 선 연장해야 되겠네. 아니다. 굳이 연장할 필요는 없네요. 자, 10mm. 그러면 이렇게요. V자 모양으로 홈을 그리시면 됩니다. 트림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라인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은선으로 그려진 겁니다. 자, 8번은 조금 어렵네요. 옵셋 10mm 30mm 필렛으로 끊고요. 자, 옵셋 10mm 20mm 자, 일단 이렇게 그렸고요. 라인 여기가 은선입니다. 다시 라인 자, 10mm 트림으로 끊고 자, 이런 모습이고요. 자, 위의 모습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옵셋 10mm 자, 서클 반지름 10mm 이렇게 생겼고요. 옵셋 20mm 자, 라인이 넘어갔나? 20mm 맞죠 여기? 네, 라인이 여기서부터 미드 포인트까지 이렇게 생긴 건데 얘가 이렇게 복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걸 그대로 다시 그리면 자, 은선이고요. 이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 여기 이렇게 되네요. 이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 여기. 근데 이걸 복사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기고요. 이걸 복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측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정면이고요. 여기 꼭지점이 여기고 10mm씩 좌우로 옵셋 라인 트림.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이 두 개의 선이 누구냐면 여기요. 다시 말해서 원이고요. 옵셋 10mm. 자, 라인.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서 은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대각선 그리잖아요. 그죠? 챔퍼. 디스턴스 10mm 엔터, 10mm 엔터. 이때 노 트림 모드로.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트림 모드를 썼으면 여기가 다 잘려나가겠죠. 이럴 때 노 트림 모드를 이럴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 네, 이렇게 생겼네요. 자, 8개 한번 해보시죠.